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요,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장 가까운 경쟁사가 그보다 훨씬 아예 다른 차원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참 이기긴 이겼는데 어딘가 좀 찜찜한 기분이 드는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게 참 미묘한 지점인 것 같아요. 뭐랄까? 내 점수는 합격선 위인데 옆자리 친구는 만점을 받은 그런 상황이랄까요? 축배를 들어야 할지 아니면 내가 뭘 놓쳤나 다시 복귀해야 할지 좀 고민하게 만드는 순간이죠. 오늘 분석의 중심에 바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항공우주 그리고 방위산업의 거인 RTX입니다. 이 기업을 직접적인 경쟁사인 GE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시장의 기준점인 S&P 500 지수와 비교하면서 그 성과를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죠. 한 기업은 분명히 시장을 이겼는데 왜 다른 경쟁사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요. 현재 항공우주랑 방위산업의 진짜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숫자들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보니까요. RTX의 주가가 137%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한 성과 아닌가요?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86% 올랐으니까 시장을 50%포인트 이상 앞선 거잖아요. 투자자라도 포트폴리오에 이런 자산이 있다면 일단은 만족할 만한 성과입니다. 그 시장을 이긴다는 투자의 제1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시야를 조금만 옆으로 돌려서 GE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GE는요, 같은 5년 동안 무려 398%가 상승했습니다. 거의 400%에 육박하는 수치죠. 와, 398%요? 잠깐만요. 137%도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그냥 좀 더 잘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리그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이 두 회사가 같은 산업군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격차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래서 비교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5년 장기 성과에만 국한된 얘기도 아니에요. 좀 더 짧은 기간을 봐도 이 추세가 일관되게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 수익률을 보면 RTX가 49%일 때 GE 에어로스페이스는 65%입니다. 1년만 봐도 꽤 차이가 나네요. 3년 수익률은 어떤가요? 3년 수익률에서 격차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벌어집니다. RTX가 77% 상승하는 동안에요. GE는 457%라는 정말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이 74% 상승했으니까 이걸 보면 RTX는 시장을 겨우 3%포인트 이긴 셈이죠. 거의 턱걸이 수준이에요. 반면에 GE는 시장을 그냥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고요. 그러네요. 5년 전체로 보면 RTX가 시장을 크게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 3년만 딱 떼어놓고 보면 사실상 시장이랑 거의 같이 움직인 수준이군요. 그 사이에 GE는 저 멀리 날아가 버렸고요. 특히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RTX의 발목을 유독 세게 붙잡은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2023년에 터진 프렛 앤 휘트니 엔진의 품질 이슈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프렛 앤 휘트니는 RTX의 핵심 자회사 중 하나인데 여기서 생산하는 최신 엔진 부품의 분말 금속 코팅에서 오염 가능성이 발견된 겁니다. 항공기 엔진에서 품질 이슈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안전이랑 바로 직결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엔진이 주로 에러버스의 베스트셀러 기종인 A320 네오 시리즈에 장착되던 주력 제품, 기어드 터보팬 엔진이었기 때문에 파장이 훨씬 컸습니다. 이미 전 세계 항공사들에 인도돼서 운항 중이던 수많은 엔진을 다시 불러들여서 전수검사를 해야 하는 그야말로 대규모 리콜 사태로 번졌죠. 작년 여름에 이 뉴스가 터졌을 때 주가가 하루에 15% 가까이 폭락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세워야 하니까 영업 손실이 막대했을 거고 RTX는 그 보상금에 수리 비용까지 전부 감당해야 했을 테니 현금 흐름에 엄청난 타격이었겠군요. 정확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팬데믹 이후에 폭발하는 여행 수요를 겨냥해서 막 날아오르려던 상업항공 부문의 회복세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죠.
회사의 신뢰도에도 큰 흠집이 났고요. 그럼 RTX가 이 문제로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었을 때 경쟁사인 GE는 뭘 하고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 GE의 합작법인인 CFM 인터내셔널이 바로 그 에어버스 A320 네오 기종의 또 다른 엔진 공급사인데요. 결함으로 수습에 정신이 없는 동안 CFM은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심지어 CFM은 보잉이 주력 기종인 737 맥스의 유일한 엔진 공급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활주로에서 발이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양쪽 활주로, 즉 에어버스와 보잉을 전부 쓰면서 전속력으로 이륙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 상황이 최근 3년간의 성과 격차를 만든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2023년에 엔진 이슈가 최근 성과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요. 그 문제 하나만으로 5년간 누적된 137%대 398%라는 이 거대한 격차를 전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뭔가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면에는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차이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진 리콜은 이 격차를 가속화시킨 일종의 방아쇠였을 뿐이고요. 그 이전부터 두 회사의 경로를 다르게 만든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었죠.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두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회사 모두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 회복의 수혜를 입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더 많이, 더 자주 날수록 엔진 사용 시간도 늘어나고 이게 이제 정비, 수리, 부품 교체 같은 애프터마켓 서비스라는 고수익 사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니까요. 이 점은 두 회사 모두에게 강력한 순풍이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름 그대로 상업용 항공 우주 사업에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퓨어 플레이어에 가까운 반면에 RTX는 레이시엄 부문을 통해 방위 산업에 훨씬 더 깊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건 오히려 RTX한테 유리한 점 아닌가요? 요즘처럼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방위 산업이 일종의 안전판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실제 방위 산업의 속을 들여다보면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고정가격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게 최근 몇 년간 RTX는 물론이고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대부분의 방산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고정가격 개발 프로그램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방식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정부랑 계약을 맺을 때요.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최첨단 무기체계에 최종 납품 가격을 미리 그냥 못 박아두는 방식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니까 선호하는 방식이죠. 개발을 시작하기도 전에 최종 가격을 정해놓는다니 만약에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히거나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나 인건비가 폭등하면 그 손실은 전부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그런 구조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나 차세대 미사일 개발 같은 사업은 그 자체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초과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의 수익성을 갉아먹게 됩니다. RTX도 실제로 한 외국 정부와 맺었던 고정가격 프로그램을 결국 중단하면서 무려 5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손실 처리해야 했습니다. 와, 단일 프로그램에서 7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방산부문 실적이 좋을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심지어 회계장부상의 숫자도 잘 뜯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RTX의 레이시온, 그러니까 방산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 증가했다고 발표됐을 때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부 일부를 매각해서 얻은 일회성 수익 3억 7,5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회성 요인을 빼면 실제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요. GE는 오직 상업항공이라는 팬데믹 이후 가장 강력한 순풍이 부는 시장에 돛을 활짝 펴고 집중한 반면에 RTX는 한쪽에서는 상업항공이라는 순풍을 받으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고정가격 계약이라는 무거운 닻을 단 방위산업 부문을 함께 끌고 가느라 속도를 내지 못한 그런 형국이군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한쪽은 가속 페달만 밟으면 되는데 다른 한쪽은
가속 페달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정부들은 점점 더 복잡하고 비싼 기술을 요구하면서도 예산 압박 때문에 가격은 최대한 억누르려 하니 방위산업의 수익성 자체가 과감한 못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가 두 거인의 운명을 가른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RTX는 시장 평균인 S&P 500 지수를 이겼다는 전통적인 투자 목표는 분명히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직접 경쟁사인 GA 에어로스페이스에게는 모든 구간에서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 뒤처졌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RTX 투자자들은 결국 기회를 놓친 걸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투자자의 관점과 철학의 문제거든요. 만약 당신의 투자 목표가 처음부터 시장의 변동성을 감수하며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었다면 RTX 투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공입니다. 86% 오를 동안 137%의 수익을 냈으니까요. 목표는 달성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회를 놓쳤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내가 137% 수익률에 만족하고 있는 동안 바로 옆에서는 398%짜리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이죠.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분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당시 더 폭발적인 기회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던 방위산업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 회복기에 들어선 상업 항공 분야에 더 순수하게 집중된 기업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GE 에어로스페이스에 있었던 거죠.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어떤 자로 재느냐에 따라 평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관점의 차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비교해서 얼마나 이겼는지,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다른 곳에서는 어떤 기회가 펼쳐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같은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이라는 커다란 바구니 안에 담겨 있어도 그 안에서 상업항공이냐 방산이냐는 세부 분야에 따라 운명이 이렇게 극적으로 갈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네요. 맞습니다. 산업 전체를 보고 투자하는 톱다운 방식이 때로는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같은 숲이라도 어떤 나무는 양지에서 햇빛을 듬뿍 받아 무성하게 자라는 반면 어떤 나무는 그늘에 가려서 성장이 더딜 수 있으니까요. 각 기업이 처한 미묘한 사업 환경과 구조적 차이를 깊이 들여다보는 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단순히 주가 그래프의 등락을 넘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차이, 각 사업부가 마주한 산업의 역학, 그리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한 기업을 평가할 때 시장 전체와의 비교에 얼마나 비중을 두시나요? 아니면 가장 가까운 경쟁사와의 성과 비교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이만하면 됐다는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항상 업계 최고를 추구하시나요? 그 선택이 당신의 투자 철학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 번쯤 조용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